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고 싶은 지혜의 노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지 말라. 다른 법칙과 마찬가지로 이 법칙 역시 항상 유효하기보다는 적절한 시장 환경에서만 유효하다. 그러므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매수하지 말아야 하거나 아니면 높은 가격이지만 매도하지 말아야 하는 때가 언제인가? 이다. 나아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하는 것이다. 주가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에도 하락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아울러 하락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방향을 돌려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돌입하는 경우 또한 수없이 많다. 그러니 대체 어떤 것이 싼 가격이고 어떤 것이 비싼 가격인가? 나에게는 나름대로 어떤 것이 싼 가격이고 비싼 가격인지 판단하는 간단명료한 법칙이 있다. 현실적으로 순전히 가격 움직임만을 보고 지금의 가격이 비싸거나 싸다고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얼마나 가격이 올라야 비싸다고 말할 수 있는지 혹은 얼마나 가격이 하락해야 싸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려면 시장의 매수 세력, 가격 움직임, 시간 등을 잘 살펴야 한다. 단순히 가격 움직임만을 근거로 현재의 가격 수준이 투자하기에 좋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거나 아니면 현재의 가격은 매우 높아서 매도 포지션으로 투기하기에 좋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 대신 다른 보조지표를 이용해 시장의 움직임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거래량을 분석하거나 가격의 움직임과 시간 사이클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도 좋다. 또는 거래량과 시간 사이클을 함께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가격뿐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은 지금의 가격이 어제의 가격에 비해 얼마나 올랐는지 혹은 내렸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 증거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오늘 오전에 주식 거래량이 너무 많으므로 포지션을 청산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똑같은 이유로 당신이 증거금 담당 직원에게 바로 오늘이 주식시장이 과거 최고치를 기록한 날로부터 정확히 2년째 되는 날이라는 이유로 포지션을 청산한다고 말하면 그는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방금 내가 언급한 이러한 지표들은 현재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 혹은 얼마나 싼지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가격 지표는 열심히 들여다보지만 내가 말한 이러한 지표들은 거들떠볼 생각도 하지 않는다. 현재의 추가 수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기억해 두면 큰 도움이 된다. 장기 차트를 살피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가격 움직임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 그 정보를 토대로 현재 주가가 사상 최저치이거나 사상 최고치인지를 확인한다. 만일 그렇다면 주가는 더 하락하거나 상승하지 못한다. 현재의 최저치나 최고치가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주가의 움직임이 어떤 국면인지 신중하게 생각하라. 장단기 이동 평균선처럼 주가를 토대로 만들어진 기술적 지표들은 현재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한다. 만일 현재 시장이 상승세라면 주가는 직전에 만들어졌던 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현재 시장이 하락세라면 주가는 직전에 만들어졌던 저점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장이 어떤 국면인지 파악하려면 주간 차트와 월간 차트를 보고 그것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사용해 분석하라. 현재 시장에서 서로 다른 기술적 분석 지표들이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는지 검토하면 훗날 좋은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다. 현재의 가격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려고 노력하라. 예측이 적중해야 할 필요는 없다.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앞날의 움직임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확실한 느낌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설령 시장이 예상했던 방향과 다르게 움직이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시장이 당초 예상했던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분석과 예측은
정확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시장의 움직임을 가격, 시간, 거래량의 관점에서 따로따로 분석하라. 현재 상황에서 주가가 오른다면, 똑같은 상황이 미래에 벌어진다면 역시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물론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다. 시장과 맞서 싸우려 하지 말라. 투자자로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시장의 법칙에 순응하고 시장의 반응과 당신의 분석에 근거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다. 확신이 간다는 전제로 바닥에서 매수하거나 정점에서 매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 저점에서 추가 하락을 기대하고 매도했을 경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고점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했을 때에 비해 훨씬 높다. 생각해보라. 현재 주가가 2달러인데 추가 하락을 기대하고 매도한다면 대체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신고점인 200달러일 때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 추세의 방향을 확인한 후에 단기 차트를 이용해 매매 시점을 결정하라. 일단 현재의 주가 수준이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싸다고 판단되면 추세가 바뀌는 시점을 노려라. 분석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해 거래량과 가격 움직임을 살필 필요가 있다. 분석이 틀렸을 경우에 대비해 사전 계획과 출구를 항상 마련해두라. 아울러 잘못된 분석으로 말미암아 영구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도 막아야 한다. 트레이더로서의 경력은 한 번의 큰 매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없이 많은 매매의 연속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추세와 똑같은 방향으로 매매하라. 템플턴 갤브레이스 앤 한스버거와 템플턴2 자자문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존 템플턴은 가격이 싼 주식을 발굴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주 흥미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템플턴은 1만 달러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으며 이 돈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투자했다. 템플턴은 훗날 포브스에 자신의 투자 성공에 대한 글을 기고했다. 그 글에서 템플턴은 1940년대 군에서 제대한 직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에서 1달러 미만의 주식을 골라 투자했다고 성공의 비밀을 밝혔다. 그의 논리는 이러했다. 전쟁이 끝났으니 경기가 살아날 것이고 그러면 기업들은 업종과 규모를 막론하고 대부분 수익성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4년 후 템플턴은 주식을 매도해 3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 언제나 수익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혹은 상장 폐지되기도 한다. 파산한 기업의 주가는 이전의 저점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매매된다. 이 같은 기업이라면 이전의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템플턴은 이 같은 주식들일지라도 바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확히 읽었다. 단순하게 확률을 이용했지만 템플턴은 역사상 최저치 수준에서 벗어나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은 주식을 사들일 수 있었고 그 결과 큰 돈을 벌었다. 설령 그의 생각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는 고작 1주당 1달러 미만의 돈을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생각이 옳았기에 1주당 3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다. 특히 바닥에서 벗어나 상승한 종목들은 템플턴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었다. 바닥에서 벗어나 반등하기 시작한 주식은 순식간에 신고점까지 치솟았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첫 투자가 대성공을 거둔 이유를 상식을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현재의 주가가 1달러라면 이 주식이 더 하락하더라도 대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 이처럼 가격이 싼 주식을 매수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나눔으로써 성공을 예약한 셈이었다. 그는 정확하게 바닥을 골라 매수하는 시기의 선택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투자 환경과 시장 상황에서는 시점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주된 추세의 방향을 분석하고 그 추세를 따라가는 방향으로 매매해야 한다.